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연휴가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네,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다 이런 느낌 드시겠죠? 또 이번 연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방학도 끝나죠. 방학도 다 끝나고 또 뭐 휴가도 끝나고 네 대부분 이제 일상으로 복귀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더위도 많이 꺾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기를 열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인기 검색,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볼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됐었는데, 요즘에 인기 검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형주예요. 네, 그래서 뭔지 더 아시겠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하이닉스 먼저 조금 알아볼까요? 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164만 5천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뭐 좋은 얘기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미국 매출 비중이 약 64%, 엔비디아한테만 약 17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상반기 쪽에서는 엔비디아 쪽, 네, 공급 확대가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HBM4라든지 네, 기타 D램 이런 쪽 다 긍정적이고 실적이 일단 긍정적이긴 하죠.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현재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었어요. 반토막이면 대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라면 네, 고점과 저점을 네, 딱 연결해 봤을 때요. 네, 절반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200만 원을 진입하는 그 시기 19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근데 이 자리가 이제 61선과의 저항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단기 반등은 좀 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캔들 자체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20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 그 다음에 뭐 S&P 500, 다우지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다 내렸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하이닉스 ADR,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좀 많이 올려서 한 7%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한 2%대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괜찮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경계 심리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상승이 강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강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주가가 내릴 만한 어떤 이슈도 없죠. 그렇다는 것은 200만 원은 이 저항대를 향해서 좀 더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뭐 횡보가 나오거나 옆으로 살짝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폭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형성된 지지라인대가 150만 원대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이 유지가 된다면 200만 원을 넘지 못하더라도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너무 높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도 조금씩 부담되는 요소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으로 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도전 움직임들, 뭐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어떤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단기적 저항 라인 때는 200만 원, 19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150에서 140 한 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 형태가 나올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당장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한번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64만 원에서 네, 190만 원까지 올라가면 한 20% 정도 수익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20% 때문에 리스크를 걸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150만 원 위쪽에서는 홀딩. 저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로 갔죠. 네, 삼성전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주주환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좀 더 상승률이 좋은 것 같아 보이죠. 저항대도 여기 29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는 더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를 던지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그리고 지지라인을 좀 체크해 보시면 지지선은 그래도 생각보다 두꺼운 편입니다. 22만원 정도, 네, 23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요, 1차적으로 25만원에서 한번 걸러질 거고요. 그 다음에 23만원 내려가기 전에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고점 대비해서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절반 정도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올라가는 패턴들이 한 번 정도 더 나오면 아마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형태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뭐 만약에 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잘 끝난다라고 한다라면 내일 화요일 날 주가 상황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냥 애매모호하다라든지 주가가 좀 내려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일제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게 파고 들어갈 명분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홀딩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수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매수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으니까 홀딩은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수익을 크게 올리려는 움직임으로 접근하시기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투탑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가볼까요? 현대차 주가 많이 올랐죠? 네, 피지컬 AI 관련한 이슈, 로봇 이슈가 좀 달라붙으면서 로봇 관련주들에서 다 올랐을 거예요. 현대차, 그 다음에 뭐 기아,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리고 뭐 오토에버 등등등등, 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현대차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지만,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지금 30만원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을 노리고는 있습니다. 저도 역시, 네, 30만원 근처 초입 또는 이 아래쪽 들어오면 매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34만원 정도에서 그냥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든크로스 치고 넘어갔죠. 자, 아직은 바닥이 아닌데, 그냥 돌려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 내려온다. 네. 두 번째, 나는 거기까지 갈 그런, 네,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리는 형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죠. 네. 근데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놔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50만원 정도 형성되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 있을 때는 든든한 지지 역할을 하는데,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위쪽에 쌓이는 저항이 돼요. 자, 지금 아까 하이닉스부터 계속 봤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 종목들 공통점이 뭐예요? 가까운 곳에 저항대가 나와 있다. 즉 대형주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대형주들이 그동안 시장을 많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네, 일단은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주가가 일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나서 뭐 10%대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따라갔다가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매수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 35만원대, 네, 그 밑에 또 30만원대 지지선이 있지만 요거를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40만원에 대한 지지선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저 구간을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매수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뭐 별 문제 없으니까요. 홀딩하시면 되겠고 저항은 50만원 정도 잡혀 있다. 그리고 매수는 따라가면서 매수하면은 조금 애매하고요. 좀 들어왔을 때 40만원 지지가 확실시 되는지, 또 40만원 이탈되게 되면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만원 지지가 잘 확인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매매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분기에 실적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3분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도 역시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배당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주식으로서는 배당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준다라면 주가가 조금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월 달 이번 달이 이제 2분기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31일이. 그래서 27일까지 보유를 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락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50만 원을 한 방에 넘어가려면 재료가 더 강력하게 터져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홀딩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포지션은 일단 가격이 좀 싸져야지 될 것 같아요. 좀 눌러줘야지 매수할 것 같아요. 매수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 원전 쪽 관심이 조금씩 또 늘어나는가 봐요. 네, 원전 쪽은 좀 애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방원 쪽의 움직임들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라인은 또 지켜줬어요. 6만 한 2, 3천 원, 6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해서 지지선 나오는 거 딱 거기까지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장기 평선이 꼬여가지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우하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그 자리를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시 가려고 생각하는데 라는 느낌. 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달라졌는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9만원에서 95,000원.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서면 되는 거죠. 즉 10만원 아래쪽으로 만약에 10만원에 근접하는 가격이 온다 그러면 다시 갈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에 매수 접근하셔도 되긴 했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RSI 지표도 지금 과매수로 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만원에서 95,000원 강력한 지지가 저항이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행히 넘어가면 괜찮은데요. 지금 21선과 이격도 좀 벌려놨죠? 그러면 여기 61선 깨고 넘어가려면 수렴을 또 거쳐야 돼요. 지들끼리 또 수렴을 또 거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횡보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요거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홀딩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말이죠. 만약에 7,500원, 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다시 밀리게 된다면 요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하향 추세를 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7,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그러면은 전저점 6만원 깨진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아요. 네. 공급에 대한 기대감,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원전 연결되는 거, SMR 등등등 여러 가지 강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많이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거니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7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도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95,000원 이상 넘어가 줘야지만이 새로운 추세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최종 지지선은 일단 75,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마지노선은 7만원 정도, 최종 지지선이나 마지노선이나 그게 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1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지지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못 참겠다 생각할 수 있는 지지선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LG전자 볼게요. LG전자를 보시면, 요거는 흐름이 자 보세요. 요런 것들은 흐름이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 거잖아요. 5월 달에 오버슈팅 나왔고 그 흐름이 어디가 연결되고 있는지 보자고요. 상승 추세가 쭉 자 15만 원 정도네요. 그죠? 상단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17만 원쯤 되나요? 네. 18만 원쯤 되네요. 요 구간대가 이 종목의 뭐다?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만원에서 17만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라인은 괜찮습니다. 61선과의 어떤 그 간격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지지선이 일단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17만 5천원 요 정도 지지선만 지켜주면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자리가 또 뭐냐면 신고가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자리는 월봉상으로 체크해 보시면 잘 들어온 자리, 눌러준 자리 정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황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
15만 원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대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로봇 쪽 관련한 이슈가 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신고가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들은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나서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LG전자도 당장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겠습니다만 매매 포인트를 20만 원 아래쪽으로 잡는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아래쪽 지지선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매수 의견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 그냥 홀딩 하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이 상태로 급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21선이 따라서 붙어주고요. 5일선이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아마 20만 원대 전후로 해서 이제 이평선 수렴과 함께 정배열과 2차 반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차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고점 40만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로봇 종목군들이 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셔도 되겠고요. 매수 의견은 20만원 아래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DI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이 계셨고, 또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제 뭐 ESS나 네, 등등등 전고체 배터리 등등등 가장 앞서가는 종목 중 하나가 SDI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단 여러 번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지금 라인이 추세 하단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정상 추세로 진행됐을 때 오버슈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조금 약간 수준이었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이평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5일선은 치고 올라가지만 21선이 따라오지 못해서 아마 여기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요 구간이 치열한 어떤 접전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들자고 한다면 네, 수렴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발판이 되겠죠. 2차전지 쪽이 잘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자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 종목도 하단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단 추세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다가 꺾었어요. 네, 상단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네, 최소 45만원에서 42만원 정도, 43만원 정도 라인대 지지만 유지가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5일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지라인대 45만원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주가가 좀 내려와서 45만원까지 내려왔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간다. 그럼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세요. 보통은 이렇게 61선 뚫고 올라가면은 주가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가 매수 타이밍. 왜 떨어질 걸 생각하느냐? 21선이 아직 정돈이 안 됐거든요. 요 밑에 있잖아요. 아직은 데드크로스를 봐야 되겠죠. 20과 60은 데드크로스예요. 5일과 60은 골든크로스라도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거 맞춰주려고 다시 기어 내려옵니다. 또는 횡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내려가는 쪽엔 제한이 걸려 있어서 SDI 쪽의 움직임들은 더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45만원 지지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 아마 횡보를 좀 진행하거나 좀 내려오는 모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간다. 이거 버릴 수 없어요. 매수 못합니다. 이러면 매수 못하는 거고요. 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이런 형태가 나가게 되면 괜찮은데요 라고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횡보를 나오면서 61선 21선을 네, 땡겨 올려도 좋은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되긴 되는데 변수가 조금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단단한 편이라서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포지션도 마찬가지 잘 되어 있고요. 운이 좋으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니까 가능성을 좀 열어보시면 되겠죠. 단기적 저항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은 지지선도 상당하고요. 네,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이게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50만원 아래쪽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5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45만원 지지선 보면서 진입하시면 되고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린다 라고 한다면 한 52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51만원, 52만원 이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아서 50만원 이상에서 지지선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오늘 종목, 네, 인기 검색 종목들이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네이버부터 해서 삼성전기 등등등 많긴 한데요. 네, 이런 것들 이제 뭐 시황하면서 또 설명도 같이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